야, 너희들 혹시 단어 외우다 토할 것 같았던 경험 있어? 아님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면 백지가 되는 마법 같은 경험 말이야. 다들 겪어봤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만약 내가 한 시간에 100단어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그것도 평범한, 어쩌면 조금 게으른 우리 뇌를 위한 방법이라면? 어때? 오늘 내가 너희들의 단어 암기 방식에 혁명을 일으켜줄 콩나물 학습법을 소개할 거야. 이 방법만 따라오면 1년에 2만 4천 개의 단어? 그거 그냥 기본이야. 믿을 수 없다고? 자, 그럼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자, 이거 봐봐. 너희 중 혹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목 나갈 것 같지? 엑스트라, 엑스트라, 엑스트라. 이렇게 깜지 쓰면서 단어 외워봤자 손목만 아프고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정작 머릿속엔 낚는 게 없어. 25개 외우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야, 그럴 바엔 그냥 영화 한 편 보는 게 나아. 솔직히 이렇게 무지성으로 깜지 쓰는 건 비효율의 끝판왕이야.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감정 낭비. 당장 멈춰. 그러다가 너희 뇌가 아니라 손목이 먼저 포기한다. 이제는 똑똑하게 하자고. 너희들 스펠링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엑스트라 한 단어를 외우는데 철자 하나하나에 목숨 걸어. 야, 단어는 예술작품 조각하듯 파내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뇌가 너덜너덜해져. 우리 뇌는 그렇게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아. 대신 이렇게 생각해봐. 단어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가볍게 그리고 자주 흘려보내야 하는 거야. 스펠링을 완벽하게 외우려고 애쓰지 마. 그건 뇌를 지치게 만드는 지름길이야. 우리 목표는 일단 단어와 친해지는 거지 단어랑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콩나물 시루 이론이 중요해.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금방 다 빠져버리는 것 같지? 야, 그런데도 콩나물은 잘하잖아. 단어도 똑같아. 네가 뇌에 단어를 넣어주면 마치 물이 빠지듯이 금방 까먹는 것 같을 거야. 괜찮아.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중요한 건 한 단어를 오래 붙잡고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빠르게 여러 번 물을 줘서 뇌가 단어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야. 물이 빠진다고 아까워하지 마. 그 물이 콩나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그 단어들이 너의 뇌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 첫 번째는 1회독, 가볍게 훑어보기야. 40개든 50개든 단어 목록을 딱 펼쳐. 오케스트라, 프라우드, 태클, 인그리디언트처럼 단어가 있겠지? 그럼 일단 쭉 훑어봐. 발음해보고 뜻을 확인하는 거야. 중요한 건 여기서 멈칫거리지 않는 거야.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고민하지 마. 그냥 V체크 하나 하고 넘어가. 아는 건 과감하게 패스하고 모르는 것만 체크하는 거야. 절대 한 단어에 10초 이상 머물지 마. 모르면 넘겨. 이게 핵심이야. 속도를 내는 훈련이 중요해.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회독 차례야. 모르는 것만 골라내기지. 다시 처음부터 쭉 보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아까 분명 V체크 했는데 또 기억 안 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번엔 거볼 체크를 해줘. 이렇게 태클, 위비처럼 말이야. 여기서도 속도가 생명이야. 눈으로 단어를 보고 입으로 발음하고 뜻을 빠르게 떠올려야 해. 고민하는 순간 너의 뇌는 아, 얘는 이거 관심 없구나 하고 다른 데로 가버려. 뇌를 속이는 거야. 난 네가 모르는 척하지만 사실 다 알아. 이런 태도로 해야 해. 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단어를 뇌에 각인시키는 방법이야. 바로 입으로 하는 테스트. 이건 진짜 중요한데 단어를 보고 뜻이 입에서 바로 튀어나와야 해. 오케스트라는 관현악단 이렇게 말이야. 프라우드는 뽐내는. 딱 보고 0.5초 안에 뜻이 안 나오면 그건 모르는 단어야. 망설이는 순간 너의 뇌는 그 단어를 어딘가로 치워버려. 과감하게 V 혹은 미비 체크를 해야 해. 어설프게 아는 건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해. 괜히 아는 척하다가 나중에 통수 맞을 수 있거든. 단어한테는 냉정하게 대해야 해. 네 번째, 다섯 번째 회독에서는 손은 거들 뿐이야. 드디어 손을 좀 써볼 차례인데 다시 깜지를 쓰라는 게 아니야. 우리 아까 비비 체크했던 단어들 있지? 그것들의 뜻을 한글로 적어보는 거야. 태클, 미비, 씨름하다 이런 식으로. 손으로 직접 뜻을 적는다는 건 너의 뇌가 그 단어를 확실히 인지했다는 강력한 증거야. 단순히 눈으로 보고 지나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 손으로 쓰는 행위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서 기억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줘. 물론 여기서도 스펠링 완벽하게 쓸 필요 없어. 뜻만 정확히 적으면 돼. 너희들 스펠링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스펠링은 나중에 저절로 따라와. 중요한 건 발음과 뜻을 연결하는 거야. 오케스트라라는 단어를 보고 관현악단이라는 뜻이 떠오르고 그 발음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스펠링은 그냥 딸려오는 거야. 처음부터 스펠링 하나하나에 집착하다간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 야, 원어민도 어려운 단어 스펠링은 틀려. 너희만 틀리는 거 아니라고. 중요한 건 단어의 이미지와 소리야.
이 두 가지가 탄탄하게 잡히면 스펠링은 알아서 따라오니 너무 걱정 마. 자, 이제 나만의 빌런 단어 노트를 만들 차례야. 우리 아까 BB나 B 체크했던 단어들 있지? 그걸 이 노트에 옮겨 적는 거야. 중요한 건 한글 뜻은 적지 않는다는 거야. 영어 단어만 딱 적어. 인그리디언트, 태클, 인크레더블처럼 말이야. 왜냐고? 이 노트는 너의 뇌가 유독 어려워하는 빌런 단어들만 모아놓은 특별한 노트거든. 이 단어들을 보면서 아, 내가 얘랑은 아직 좀 서먹서먹하구나 라고 인지하는 게 중요해. 이 빌런들을 잘 관리하는 게 너의 어휘력을 폭발시키는 지름길이 될 거야.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야. 바로 기적의 골든타임. 너희가 자기 전이나 혹은 단어를 공부하고 6시간 뒤에 이 빌런 노트를 딱 한 번 더 봐. 이때가 정말 중요해. 이때 뇌가 단어들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작업을 해. 마치 컴퓨터가 밤에 백업하는 것처럼 말이야. 노트에 적힌 영어만 보고 옆 빈 공간에 한글 뜻을 다시 한번 적어봐. 뜻이 바로 안 떠오르면 다시 외워야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 이건 너의 뇌가 단어를 영원히 저장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시간이니까. 그리고 3일의 법칙을 기억해. 우리 뇌는 기가 막히게 잊어버리는 재주가 있어. 잊어버리려고 할 때쯤 딱 그때 톡 하고 찔러줘야 해. 예를 들어 월요일에 외웠던 단어는 목요일에 반드시 복습하는 거야. 화요일에 외운 건 금요일에 복습하고 수요일에 외운 건 토요일에 복습하는 거지. 3일 간격으로 뇌를 자극해주면 단어들은 더 이상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 저장소로 쏙 들어갈 거야. 이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너의 노력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으니 명심해. 주말은 뭐 하는 날? 쉬는 날? 물론 쉬어야지. 하지만 몰아서 복습하는 날이기도 해. 토요일에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단어 중 3, 4일치를 몰아서 복습하고 일요일에는 그 주에 외웠던 모든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습하는 거야. 이렇게 겹겹이 여러 번 반복해서 쌓아 올리면 너는 그 단어들을 절대 잊어버릴 수 없을 거야. 마치 돌멩이를 쌓아 올리듯 주말 복습은 너의 어휘력 탑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거 제대로 하면 나중에 너 스스로도 깜짝 놀랄걸? 처음엔 50개 외우기도 힘들었지? 당연해. 뇌도 근육이랑 똑같아. 처음부터 벤치프레스 100kg 누울 수 없잖아?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너의 뇌도 아정하고 진화해. 처음엔 1시간에 50개도 힘들어하던 너의 뇌가 나중엔 100개, 심지어 200개도 거뜬히 소화해낼 수 있을 거야. 너의 뇌 구조 자체가 바뀐다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고. 믿고 따라오면 너의 암기 속도는 마치 슈퍼카처럼 빨라질 거야. 꾸준함이 비결이야. 자, 이제 정리해볼까? 더 이상 고통스럽게 단어 외우지 마.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가볍게 그리고 자주 반복하는 거야. 단어는 너의 적이 아니라 친해지면 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 3가지만 기억해. 첫째, 스펠링에 집착하지 마. 과감히 X야. 둘째, 모르는 단어는 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 그리고 셋째, 6시간 뒤 그리고 3일 뒤에 반드시 복습하는 거야. 이 간단한 방법들이 너의 어휘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야. 자, 그럼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봐.